수학 2 강의 19번째로 오늘은 선형 변환의 행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변환 행렬 이렇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형 변환 T라는 거, Linear Transformation T가 그게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말로 표현되는 게 있었어요. 그죠? 어떤 벡터를 팽창하는 것이다, 또는 회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로 표현되거나, 또는 벡터가 어떤 방향의 벡터가 어느 쪽으로 길이가 늘거나 회전한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변환을 일으키는 정확한 공식을 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변환 tx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행렬 곱하기 x로 이렇게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그 변환 이 t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이 a를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이 앞에 x 벡터 앞에 곱해지는 이 행렬 a만 알면 정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Rn에서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러니까 Rn 성분 n개를 가지는 그러한 벡터에서 우리가 성분 m개를 가지는 그러한 변환이라고 할 때요, 이러한 모든 선형 변환은 사실 행렬 변환이에요. 여기 위에 적었던 것처럼 이 Rn에서 Rm으로 가는 모든 선형 변환은 사실 행렬 변환 A가 AX로 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즉 변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어진 입력 벡터 X에다가 행렬 A를 곱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변환의 중요한 성질은 이 A 행렬에 다 들어있어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변환이 어떤 변환이냐라고 물을 때, 그게 말로 표현되어 있거나 또는 기하학적으로 나타나 있을 때 그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 A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Matrix of Linear Transformation, 선형 변환의 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 변화를 나타내는 행렬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 그게 이번 시간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선형 변환과 관련되는 이 행렬 A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요, 앞에서 기하학적으로 나타나 있거나 또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그 변환에서 이 변환이 n by n 항등 행렬, n by n 항등 행렬이라고 하면 이 I 만약에 우리가 2라고 하면요, 이거는 항등 행렬이에요. 1, 0, 0, 1. 이게 항등 행렬입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성분을 가지는 항등 행렬은 이제 3x3가 되죠. 1, 0, 0, 010, 001.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두 다 우리가 아이덴티티 행렬, 항등 행렬이라고 하는데, 변환에 의해서 n by n 행렬, 항등 행렬의 각 열들은 뭡니까? 이거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즉, 변환이 각 행렬, 항등 행렬 in의 각 열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것만 보게 되면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변환에 해당되는 그 행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되는 매트릭스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변환의 크기에 관련되는 그 항등 행렬을 우리가 구하고요. 그 항등 행렬의 각 열들이 이게 변환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들을 잘 보면 A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항등 행렬 첫 번째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열 벡터를 E1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걸 E2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3x3 행렬에서 첫 번째 요거는 이게 E1 되고요. 요거는 E2, 그 다음에 요거는 E3 열 벡터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잘 기억하세요. 항등 행렬 in의 각 열들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어디로 변환되는가를 우리가 기술해주면 그게 바로 행렬 A가 됩니다. 긴 설명 필요 없이 실제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해봅시다. 예제 1번입니다. I2 여기 있죠. 항등 행렬입니다. 이게 항등 행렬이라고 했죠.
항등행렬 I2는 1001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컬럼, 이거를 EI라고 했죠. 이거 첫 번째 컬럼입니다. 이게 EI가 되고 10이 되고요. 두 번째 컬럼은 뭐예요? E2가 되는데 그거는 01이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I2는 이렇게 되고 그거의 각각의 열은 E1 그리고 E2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한 T가 R2에서 성분 두 개인 것을 R3로 변환시키는 선형 변환이라고 할 때, 자,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E1이라는 여기 나오는 I2 항등행렬의 첫 번째 열 벡터를 변환을 시키면 그게 5-7, 2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E2를 변환을 시키면 -3, 8, 0로 가는 그러한 변환이라고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R2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그러면 임의의 벡터는 과연 그거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 건가? 한번 그 벡터 X의 이미지 상을 얻는 식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R2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 X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X는 R2에 속하니까 X가 이게 R2에 속하니까 성분이 두 개죠. 따라서 X는 이렇게 쓸 수 있죠. X는 이게 X1과 X2를 가지고 있는 벡터일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쓰는 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주어지는 거는 E1과 E2가 있기 때문에 이 X를 E1과 E2로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거고, 여기 쓰는 내용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X1에다가 여기 E1이죠. E1은 1, 0, X2에다가 자,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X는 X1, X2였고, 자, 요거를 우리가 여기 주어진 E1과 E2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거 풀어서 쓰면 이게 되죠. 요거는 다시 써보면 X1에 E1 플러스 X2에 E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T가 선형 변환이라는 거 이야기를 했죠. 자, T가 선형 변환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tx를 적어보면요. tx는 x를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x를 다시 풀어서 써보면 되죠. tx는 이렇게 되죠. tx는 x1, e1 이렇게 되고 그대로 x를 여기로 풀어 쓴 겁니다. x2, e2가 됩니다. 자, 선형이기 때문에 여기 x1, x2는 지금 자, 이 x 벡터의 성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돼요. 그죠?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풀어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건 스칼라 개념이 되기 때문에 x1은 이렇게 나옵니다. t의 e1 그 다음에 x2의 t의 e2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죠. t-e1i t-e2 이거 있어요. 그래서 따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x1 여기 있는 t-e1을 그대로 씁니다. 5-7, 2 쓰고요. 여기다가 x2 그대로 씁니다. -3, 8, 0를 그대로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어서 쓰면 되죠.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5x1 빼기 3x2가 되고요. 두 번째 성분 이거는 -7x1 플러스 8x2가 됩니다. 자,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2x1 더하기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R2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 X의 이미지는 바로 이거 됩니다. 임의의 여기 X, 즉 성분이 X1, X2인 것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이미지 TX는 여기서 이 식으로 계산되는 그런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잘 보면 여기서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것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마이너스 7, 그리고 2로 쓸 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3, 8, 0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이게 x1, x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바로 a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t의 x는 이게 ax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이 바로 주어진 변환에 해당되는, 변환을 일으키는 선형 변환 행렬 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 a를 잘 봤더니 5, 7, 2는 뭐예요? E1에 해당되는, 즉 정의역에 해당되는 크기의 항등 행렬의 첫 번째 열 벡터가 이동한 좌표값이 되는 거죠. 벡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열 벡터는 뭐예요? 바로 정의역에 속하는 R2에 속하는 E2, 즉 항등 행렬의 두 번째 열 벡터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T21, 이쪽 열 벡터가 T22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결론은 뭐예요? TX는 AX다. AX다. 따라서 A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내용이다. 뭐냐? 각 항등 행렬의 첫 번째 열 벡터를 변환한 거, 두 번째 열 벡터를 변환한 내용이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림을 옆에 보면, 그래서 변환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변환이, 자, 첫 번째 R2에 해당되는 거죠. 정의역이 R2니까 R2에 있던 첫 번째 E1이 변환 T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E2가 변환 내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 정보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선형 변환 행렬 A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선형 변환이 있어요. 선형 변환이라는 게 중요하고, Rn에서 Rm으로 간다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게 n과 m이 다르게 쓰고 있지만 많은 경우 또 같은 차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얘들은 다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차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t 변환이 Rn에서 Rm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자, 일대 선형 변환일 때 다음을 만족하는 어떤 행렬? 유일한 행렬 A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뭐냐? X를 변환하는 것은 마치 X 앞에다가 행렬 A를 곱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 X는 뭐예요? 요거는 바로 Rn에 속해야 되죠. Rn이 뭡니까? 요거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했죠. 도메인이라고 했어요. 정의역. 정의역에 속하는. 자, 이때 이 A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사실 A는 뭐냐면 J번째 열이 벡터 T EJ인 MN 행렬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T 벡터 T EJ는 뭐냐 하면은, 자, EJ는요, EJ라는 거는 항등 행렬 IN의 J번째 열입니다. 즉 IN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1, 0, 0 뭐 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0, 1, 0 해서 쭉 나올 거고, 0, 0, 1 쭉 해서 0 나올 거고,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쭉쭉 나올 거죠. 이렇게 있을 거고, 제일 마지막은 0, 0, 0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n이니까, IN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크기가 n이고, 그리고 이거의 크기도 n이죠. 그런데 이 j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j번째입니다. j번째. 이 j. 그죠? j번째 열 벡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나오는 행렬 제일 번째 열은 바로 뭐냐면 in의 j번째 열이 변환된 내용이란 뜻입니다. 그 내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를 적으면 A는, 자, A의 첫 번째 열 벡터는 바로 이 I가 어떻게 변환됐는가 보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열 벡터는 이 2가 어떻게 변환되는가를 보는 거고, 제일 마지막은, 자, E의 N이 어떻게 변환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A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열벡터는 n개가 있죠.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변환이 n에서 m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am을 하고 나면 전체 크기는 뭐가 돼요? m by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m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a는 m by n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처럼 선형 변환에 대해서 a가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행렬 a를 선형 변환 t에 대한 무슨 행렬이라면 표준 행렬, 스탠다드 매트릭스 for the linear transformation t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를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그거는 스탠다드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Rn에서 Rm으로의 모든 선형 변화는 선형 변환 t는요 뭐로 볼 수 있다? 요거는 tx이기 때문에 요거는 ax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이고요 선형 변환입니다. 일 때 요거는 우리가 행렬 a를 곱함으로써 요 변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명은요 앞에서 봤던 요 증명하고 똑같습니다. 요 증명하고 똑같아요. 단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게 2가 아니고 임의의 n개까지 있다는 거 빼놓고는 정의는 똑같습니다. 증명이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팽창 변환 tx가 주어진 인풋을 3배로 뻥튀기 하는 그러한 변환이다. 이거에 대한 표준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x가 r2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거는 자, tx가 이게 ax. 자, 여기서 a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a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a는 이게 te이에다가 자, a가 자, 2x2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2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TEI는 뭐예요? TEI. EI는 자, 3x잖아요. 여기 x가 들어가면 그 3이란 앞에 3이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x 대신 EI니까 3 곱하기 2i 됩니다.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EI는 뭡니까? EI는 3 곱하기 이거죠. 따라서 이거는 30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T22는 뭐예요? T22는 자, T22는 앞에다가 3을 곱하고 뒤에다가 2를 곱하면 되죠. 2는 뭡니까? 2는 자, EI는 여기서는 요게 되고 2는 01이 되죠. 왜 그래야 돼요? 요거는 바로 I2에 요게 바로 E1이고 요게 바로 E2잖아요.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E2는 0, 1입니다. 적어보면 요거는 0, 3이에요. 따라서 주어진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바로 TEY는 E1은 3, 0 그리고 TE2는 0, 3 돼요. 자, 그래서 주어진 팽창 변화는 바로 A는 3003 이게 주어진 결과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말로 표현되어 있는 변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준 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방법은 뭐라고요? 이 크기에 부합하는 이 항등 행렬의 각 열들이 이 표현된 변환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변환이요. R2에서 R2로 갑니다. 그러니까 평면에서 평면으로 가는 거죠. 자, 이 변환을 R2에 속하는 각 점을 원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양의 각만큼 회전시키는 변환이라고 할 때 표준 행렬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t의 x는 이게 ax잖아요. 그죠? 근데 a는 어떻게 된다고요? a는 바로 첫 번째 열 벡터, 항등행렬의 첫 번째 열 벡터가 이 변환 t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벡터는 이 2가
변환 t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t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원부터 한번 봅시다. 자, 원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만큼 회전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E1이죠. E1은 어떻게 돼요? E1은 이거죠. 1, 0입니다. 이게 E1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반시계 방향으로 파이만큼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 좌표값은 어떻게 돼요? 이 좌표값은 일단 여러분들 이게 x1 방향으로는 1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우리 코사인 삼각함수 이용해 보면 이게 직각이 되고, 이 좌표는 어떻게 돼요? 이 좌표의 x값은 이게 1이고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1이고,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파이가 되죠. 코사인 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로 오냐면 코사인 파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 y 방향, 즉 x2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게 1이고 요게 파이면 요거는 높이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인 파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원은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t 2의 2는 어떻게 돼요? 이건 어디로 갑니까? 2의 2는 어디예요? 2의 2는 이거죠. 01에 해당되는 위치죠. 이게 2의 2입니다. 이 벡터가 어디로 가요? 자, 여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파이만큼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파이만큼 회전했기 때문에, 자, 요걸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직각인 거 알 수 있죠. 자, 이거의 좌표값은 어떻게 돼요? x1 좌표값은 어떻게 돼요? x1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됩니다. 자, x2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1이니까 이거는 코사인 되죠.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코사인 파이 이렇게 돼요. 따라서 T21, T22를 우리가 다 계산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각각 A 행렬의 첫 번째 열 벡터와 그리고 두 번째 열 벡터로 배치만 하면 돼요. 자,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면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반시계만큼 파이만큼 회전시키는 변환을 바로 이 해당되는 그 변환 행렬에 해당되는 표준 행렬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 변환 행렬은 아주 많이 쓰이는 거고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많은 역학에서 변환을 할 때 이 변환 행렬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R2에서 기하학적 선형 변환입니다. 우리가 R2에서 보는 이 변환들은요 모두 선형 변형이기 때문에 항등 행렬 I2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R2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등 행렬 I2의 각 열들이 어떻게 변환되는지에서 완전히 결정된다. 즉 우리가 R2에서 기하학적 성형 변환을 우리가 T라고 하면 T의 X는 이게 표준 행렬 A의 X로 줄 수 있는데, 이 X들이 X가 이게 R2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A는 어떻게 된다고요? A는 T의 EI 그리고 T의 E2I로 결정됩니다. E2로 결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EI는 뭐다? 이게 우리가 R2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1, 0가 되고, 그 다음에 E2는 바로 0, 1인 그러한 열벡터가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면에서 기하학적 성형 변환이 말로 표현되고 그림으로 제시가 되면요, 항등 행렬 I2의 각열들, 즉 E1과 E2가 각각 어떻게 변환되는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 변환되는 좌표들만 여기다가, 벡터들만 여기다 넣어주면 표준 행렬 A는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환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는 이 X1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칭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또 회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먼저 나타나는 자 x라는 벡터를 가지고 먼저 변환을 시켜요. a1이라는 표준 행렬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또 a2라는 변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게 먼저 1번 변환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해서 변환 행렬을 또 곱해주면 돼요. 2번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A2, A1 이제 행렬들의 곱이죠. 이 행렬들의 곱을 우리가 A라고 하면 이 A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변환하고 두 번째 변환에 의해서 초기에 있던 이 1, 0, 즉 2, 1과 그리고 2, 2가 이 각각의 변환들에 의해서 어떻게 변환되느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A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선형 변환들이 차례로 적용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선형 변환들의 합성, 컴포지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R2에서 평면에서 기하학적 선형 변환들의 종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 따지냐면 제일 처음에 반사입니다. 반사, 리플렉션, x축에 대해서 반사 또는 뭐 y축에 대해서 x2에 대해서 반사, 원점에 대해서 반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수축하고 또 팽창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환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쉬어 저번에 한번 했었어요. 전단 변환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투형, 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사형.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했던 회전 있죠. 회전. 이런 변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환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선형변환 T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이거에 해당되는 표준 행렬 A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표준 행렬들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리플렉션, 반사시키는 거예요. 반사. 한번 내용을 보면 자, 트랜스포메이션 말로 기술할 때 어떻게 변환이 되어 있냐면 reflection through axis 1 축 x1 축에 대해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뭐 그림이라든지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 벡터가 주어진 인풋 벡터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것을 x1에 대해서 반사시킨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에 대한 행렬 스탠다드 매트릭스 표준 행렬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A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기 첫 번째 A의 첫 번째 열 벡터는 뭐예요? T의 E1이었죠. 자, 그럼 E1은 뭐예요? E1은 이게 R2니까 I2에 해당되는 거고 1, 0, 0, 1이고 요게 E1이고요. 요게 E2가 되겠죠. 자, 그러면 1, 0 되는 점, 이 벡터가 이 변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자, 이 점은 x1에 대해서 반사를 시켜도 어떻게 해요? 그 점이죠. 따라서 이 결과는 자, 첫 번째 열 벡터는 1, 0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요거는 E2를 변환을 시키는 거죠. E2는 뭐예요? E2는 여기죠. E2는 여기죠. 이게 E2죠. E2가 여긴데 원래 E2가 여긴데 즉 E2니까 이거는 0, 1이죠. 근데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반사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반사대 밑으로 내려오죠. 어디로 와요? 0, 1로 오죠. 따라서 A의 표준 행렬의 두 번째 열 벡터는 0, 1입니다. 이렇게 해서 X축에 대한 반사에 대한 표준 행렬은 1, 0, 0,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준 행렬을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reflection through the x2 axis예요. 이거는 x2 축에 대한 반사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이게 E1이죠. E1이 어떻게 돼요? x2 축에 대해서 반사되니까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로 가죠. 이게 T21입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T22죠. E2는 이겁니다. 이게 E2입니다. 이거는
자, 이 점인데 이거는 x2에 대해서 반사를 시켜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01. 그래서 x2 축에 대한 반사는 마이너스 1, 0, 0, 1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reflection through line x2 equal x1. 즉, 직선 x2 equal x1. 이건 45도 각도죠. 이거 45도 라인입니다. 이거에 대한 반사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는 T21과 T22로 결정되는데, 자, 이 반사 x2 equal x1에 대한 직선에 대한 반사는 그냥 해보면 돼요. 자, E1은 이겁니다. 이 점입니다. 이 점을 이 라인에 대해서 반사시키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T21은 어디에 되면 0, 1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 지점은 어디로 갑니까? 0, 1. 즉, E2는, 자, 이 x2 equal x1, 즉 45도 라인의 직선에 대해서 반사시키면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죠. 1, 0으로 옵니다. 그죠? 1, 0으로. 그래서 이거는 1, 0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x2 equal x1 직선에 대해, 즉 45도 라인에 대해서 반사시키는 그러한 표준 행렬은 뭐냐면 0, 1, 1, 0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직선 x2 equal 마이너스 x1에 대한 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A는 요게 T21 그리고 T22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가 E1인데요. E1인데 이게 여기 나오는, 자, 요거는 이제 이쪽이 45도죠. 이게 45도. x2 equal 마이너스 x 라인에 대해서 반사를 시키면 이거는 이 점은 이 라인에 의해서 반사되면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 오죠. 이쪽으로. 요게 바로 T21 됩니다. 그죠? 그래서 01이 첫 번째 컬럼이 되고요. 그 다음, 이 점은 어디로 갑니까? 이거 E2는 어디로 가요? E2는 이쪽으로 오죠. 마이너스 1, 0로 옵니다. 마이너스 1, 0. 요게 T2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직선 x2 equal 마이너스 x1에 대한 반사는 표준 행렬이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reflection through the origin. 원점에 대한 반사. 자, 원점에 대한 반사는 마찬가지로 T21, T22가 각각 표준 행렬의 첫 번째, 두 번째 열 벡터가 되는데, 자,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이게 E1이죠. E1의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며 반사되면 어디로 와요? 이게 T2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이 E2였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면 이 점으로 오죠. 이게 바로 T2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0, 두 번째 열은 0,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사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표준 행렬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축 앤 팽창이에요. contraction and expansion. 수축 앤드 팽창. contraction, 이거 수축이고요. 그리고 expansion, 팽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A가 했을 때 이게 T21이 어떻게 되고 T22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수평 contraction, 그러니까 수평으로는 수축되는 거죠. 수평 관련되는 construction, 수축과 expansion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처음에 여기 E1이 있었습니다. E1이 있었고, 이게 변환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수축이 됐어요. K가 1보다 작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1인데, K 값이 이제 1보다 작은 그런 경우. 자, 이런 식으로 됐다. 수축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있던, 여기 나오는
E1이 어디로 왔어요? K0로 왔죠. K0로 왔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E2는 수평 방향으로 수축이기 때문에 이 점은 수축돼도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쪽에 있던 정사각형만 수축돼서 오기 때문에 0,1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K0, 0,1이 바로 수평 수축과 팽창에 사용되는 그러한 표준 행렬이 됩니다. 이때 K가 이제 1보다 크면 원래 여기 1이었던 부분이 이제 팽창되는 것만 차이가 있고 수축과 팽창은 동일한 이러한 스탠다드 매트릭스 표준 행렬을 씁니다. 단지 K 값이 1보다 크냐 또는 0과 1 사이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직으로 contraction and expansion, 수직으로 수축과 팽창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요게 E1이죠. E1은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수축해도, 자, 원래는 이제 이러한 형태였는데 이렇게 수축해도 원래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1, 0, 요거는 T21은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T22는 어떻게 돼요? T22는 여기에 있던 게 수축되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0K로 갑니다. 0K로 되고, K가 1보다 크면 이게 여기 1이 떴던 게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래도 같은 표준 행렬 1, 0, 0K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축 팽창에 대한 그러한 표준 행렬이 됩니다. 다음 전단 shears. 전단은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겁니다. 요것도 자 A를 한번 봅시다. 요거 첫 번째 나오는 열벡터는 E1이 어떻게 변하느냐, 두 번째는 E2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면 된다 그랬죠. 자, 전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먼저 수평 전단이에요. horizontal shear. 수평 전단은 이 밑에는 그대로 원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 윗 라인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은 수평 전단을 해도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1, 0 그대로 유지하고요. 단지 여기 있던 E2는 어떻게 되냐? E2는 자, K 값이 음수가 되면요, 옆으로 왼쪽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K만큼 가요. 그래서 이 지점이 E2는 원래 0 그리고 1이었잖아요. 근데 요게 0에서 수평 전단 때문에 K만큼 왼쪽으로 하기 때문에 K가 음수라고 하면, 요 K 자체가 음수라고 하면요, 요거는 K1 벡터로 가게 됩니다. 그죠? 맞죠? 원래 E2라는 벡터, 이게 수평 전단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K1으로 갑니다. 이렇게 열벡터 K1으로 갑니다. 자, 대신 K가 0보다 크면 이게 전단이 오른쪽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기 있던 E2가 어디로 가요? 자, 오른쪽으로 K 그리고 높이는 1인 이 벡터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평 전단은 1, K, 0, 1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 vertical shear, 이거는 수직 전단이에요. 수직 전단.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이거와 기억을 같이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선형 변화는요, 원점은 그대로 원점에 있습니다. 원점은. 왜냐하면 T0는 제로거든요. 그죠? 이게 선형 변환일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점은 변하지 않아요. 원점은 항상 원점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모든 경우들이 다 원점은 원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원점이 이동되면은 이게 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점은 T0는 제로이기 때문에 선형 변화는 원점은 원점으로 유지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점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 전단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여기가 E1이었죠. E1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직 전단이니까 아래 위로 바뀌죠. 이게 1, 0 부분이 K가 음수가 되면 1K로 옵니다. 그죠? 1K. 그래서 이게 T21이 되고요.
그다음 T22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은 전단이 일어나도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0, 1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표준 행렬입니다. 단지 K가 이제 0보다 큰 양수가 되면 여기 이 원이 1, 0에서 1K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수직 전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전단 그 변형,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젝션 내용이 있어요. 프로젝션. 자, 요거를 우리가 투영 또는 사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로젝션은요, 먼저 X축, X1축 상으로, 자, X1축 위로의 사형, 투영입니다. 뭐냐면, 어떤 벡터들이 있으면, 이 변화를 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X1 축상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즉, X1 상에 있는 점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만약에 요거는 표준 행렬을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어떠한 변환이 되든지 초기에 E1과 E2가 어디로 가는지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초기에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E1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X축 위로에 사용합니다. 투영시킵니다. 원래 그 위치에 X1축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값을 유지하고요. 자, 이 점은 어떻게 돼요? 이 점이 이제 E2였는데 이 점을 내가 X1 상으로 X1축 위로 투영을 시킵니다. 이거는 이 점은 원점으로 내려오죠. 따라서 0, 0 원점으로 옵니다. 이게 바로 X축 위로의 사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이번에는 X2축 위로의 사용이에요. 이거는 자, 여기 평면상에 있는 점들이 다 X2축 상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표준 행렬은 뭐가 될까요? E1이 어디로 가고 그리고 E2가 어디로 가는지만 보면 되죠. 자, 먼저 E1이 여기 있었습니다. E1은 어디로 가요? X2 축상으로 사용이기 때문에 이 점은 0, 0로 가죠.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은 0, 0. 그 다음에 E2, 이 점은 원래 그 자리로 유지를 하겠죠. 왜냐하면 X2 축상에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거 보면 TX가 이제 AX라고 했어요. 선형 변화는 이거를 표준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변환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게 전사 변환이냐, on-to transformation이냐, 또는 이게 one-to-one transformation이냐, 1대1 변환이냐, 요거에 따라서 요 A의 행렬에 그 조건들이 나타납니다. 이 행렬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변환에 대한 존재성, existence 문제하고요. 변환에 대한 유일성 문제를 우리가 따질 수가 있는데, 자, 먼저 한번 전사 변환, onto 변환 한번 보겠습니다. 전사 변환은 요게 존재성에 대한 거예요. 각각의 B, 즉 T가 Rn에서 Rm으로 간다고 치면요. Rm으로의 어떤 변환이라고 치면, 자, 이 Rm에 속하는 각각의 B가, 공력에 속하는 각각의 B가 적어도 한 개의 X에 대한 상이면 요 변환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전사 변환이라는 거예요. 전사 변환. 요거는 무슨 문제냐면요. AX 이퀄 여기서 B가 이렇게 될 때 이 모든 B에 대해서 X가 존재하냐 그 뜻입니다. 즉 뭐냐면 해가 존재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onto 변환, 전사 변환에 대한 문제. 그 뜻이 되고요. 자, 요거는 뭐하고 같냐면 T의 치역입니다. 치역은 뭐예요? 이미지들을 그 X에 대한 상들을 모두 모아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치역, 레인지라고 하죠. 여기 치역이 여기 나오는 공력 Rm과 같으면 Rm 전체이면 T는 뭐라고 하냐면 Rm으로의 전사 변환. 그래서 치역이 공력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경우, 어떤 경우 상관없이 모든 B에 대해서, 요게 RM에 속하는 모든 B에 대해서 요거 X가 존재하는, 즉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존재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공역 RM에 속하는 임의의 B에 대해서 tx equal b, 즉 x를 변환했을 때 b가 되를 요거를 만족하는 적어도 하나의 해가 존재한다. 그죠? 요런 경우 적어도 하나의 해가 존재한다. 바로 해의 존재성, existence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요런 경우에 우리가 전사변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만일 RM에 속하는 어떠한 B, 어떤 B에 대해서 요 tx equal b, 요건 다시 쓰면 뭡니까? tx가 이게 ax잖아요. 요거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이 변환 t는 전사 변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존재성의 문제는 요게 전사 변환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요건 뭐가 되냐면 ax equal b의 해의 존재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사 변환이라고 하는 건요. 공력과, 즉 여기 나오는 공력이 RM이죠. 코도메인과 레인지가 같은 경우, 그죠? 그런 경우 우리가 전사 변환이라고 해요. 즉 이 치역이 공력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공력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이, 그죠?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전사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자, 앞에 나왔던 반사, 리플렉션, 그 다음에 수축 앤 팽창, 전단 변화는 모두, 자, 1대1 대응은 뒤에 나오는데 이게 전사 변환이에요. 전사 변환. R2에서 R2로의 전사 변환. 즉 뭡니까? 항상 이 B, 즉 이 치역에 해당되는, 즉 치역과 공력이 같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 X, 원래 있던 정의역에 있는 그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이렇게 전사 변환이 됩니다. 그 다음 1대1 변환, 1대1 변환이 있어요. 1대1 변환. 1대1 변환은 이게 말 그대로 one to one, 각각에 해당되는 변환이냐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uniqueness, 유일성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RM에 속하는, 즉 공력에 속하는 B의 각각의 B에 대해서요. tx equal B를 만족하는 유일한 해가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거나 해가 없거나 하면 요 T를 이제 1대1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즉 X 중에서 변환해서 B가 되는 X가 유일한 거 또는 그런 게 없는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1대1 변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T가 1대1 변환인가에 대한 거는 AX equal B가 여기서 해가 유일한가 대한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유일성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자, 만약에 RM에 속하는 어떤 B가요, 이 정의역에 속하는 하나보다 많은 벡터의 상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x1하고 x2가 변환해서 왔는데 같은 B가 됐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1대1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변환, T가 1대1 변환이라는 거는 AX equal B에서는 해가 유일한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T가 전사 변환, 온트라 하는 것은 모든 B에 대해서, 임의의 B에 대해서 해가 존재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존재성의 문제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 B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X만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정의역에 있는 여러 개의 X가 같은 B로 가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1대1이 아니에요. 원투원이 아니라는 뜻이고. 자, 각각의 B에 대해서 X가 하나씩만 대응될 때 그걸 우리가 1대1이라고 하고요. 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때, 즉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1대1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형 변환은 어떻게 돼요? 사형 변환은 보면
자, 이게 이쪽으로 내려오죠. 그죠? 이 점이 돼요. 그래서 이 점 기준으로 보면 x1 상으로의 사형을 보면 자, x1이나 그 다음에 같은 x1 위치에 있는 자, x2 벡터나 같은 데로 오죠. 그죠? 이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x가 몇 개가 존재해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죠. 따라서 이거는 1대1 아닙니다. 그래서 사형 변화는 1대1 변화는 아니고요. 그리고 전사 변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R2에서 R2로 가야 되는데 이 x1 축상으로서의 변환하면 이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기 x1에 있는 이 선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죠? 공역하고 치역이 갖출 수가 없죠. 치역은 라인이고 공역은 평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사 변환도 아니다. 그래서 사형 변환은 1대1 변환도 아니고 전사 변환도 아닌데 반면 앞에서 뵀던 반사, 수축, 팽창, 전단은 모두 1대1 대응이고요. 그리고 전사 변환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고 바랍니다. T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사 변환인가 1대1 변환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T는 변환인데 R4에서 이게 R3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T의 X는 이건 이제 A의 X하고 같죠. 자, 그럼 이게 전사 변환인가 또는 1대1 변환인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사 변환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요거는 해의 존재성과 관련이 있고 1대1 변환은 해의 유일성하고 관련이 있죠. 자, 그러면 이 T를 보고는요, 이거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렵고, 자, 변환의 종류가 전사 변환인가 또는 1대1 변환인가 요걸 물어보면 요거를 우리가 AX equal B로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X는 어떻게 돼요? 이게 치역에 해당되니까 요거는 R4가 되고요. B는 뭐가 돼요? B는 어디에 속해요? R3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런 X가 R4에 속하고 B가 R3에 속할 때 AX equal B의 해의 존재성과 해의 유일성을 보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일단 A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3x4죠. A가 3x4입니다. 친절하게 이거를 행사다리꼴로 나타냈어요. 행사다리꼴로 나타냈는데 피봇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피봇이 세 번째 행은 자, 세 번째 열에는 피봇이 없고 여기가 피봇이 됩니다. 자, 요 A는요. 첨가행렬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는 지금 계수행렬이에요. 계수행렬. A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존재합니까? 자유변수가 존재하죠. 자유변수가 존재해요. 자유변수가 존재하면 이건 뭐가 돼요? AX equal 0. 즉 동차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해를 가지죠. 많은 해. 수많이 많은 해. 수많은 해를 가집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서 벌써 뭐가 돼요? AX equal 0에 자, AX equal B의 해는 뭡니까? 여기 나오는 동차 방정식의 해 플러스 particular solution, 특이해였죠. 따라서 요거를 만족하는 해는 벌써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수많은 해가 있다는 걸, 자유변수가 있다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고, 요거는 그러면 1대1 변환이 안 되죠.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럼 전사 변환인가? 전사 변환이라는 거는 여기 B가 임의의 B가 와도 해가 있냐는 거죠. 임의의 해가 와도 있냐. 자, 여기 보면 자, B는 R3에 속하고요. 여기 지금 A가 벌써 3개의 독립적인 벡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개의 성분이 3개인 독립적인 3개의 벡터가 있으면 그거는 R3를 스팬 생성한다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요거는 전사 변환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B, 즉 R3에 속하는 모든 B에 대해서 X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사 변환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사 변환이고 1대1 대응은 1대1 변환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예제 4번에서 이제 정리 11과 12가 나오는데요. 정리 11에 대해서는 요거는 1대1 변환, 즉 원투원 변환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리 12번은 요거는 전사 변환 뿐만이 아니라 1대1 변환 모든가를 다 나타내는 겁니다. 즉 정리 11과 12는 뭐냐면 tx하고 이게 ax equal b에서 그죠? 나오는 이 행렬 a가 이거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선형 변환 t가 그죠? 1대1이 된다. ax equal b에서 이게 해가 유일이죠. 해의 유일성하고 같았죠. 자, ax equal b의 해가 유일하려면 자유변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자유변수가 없어야 되고, 자유변수가 없어야 됩니다. 자유변수가 없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이거의 1대1 대응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방정식 tx equal 0. 이건 뭡니까? 결국은 이게 ax equal 0죠. 자, 자유변수가 없으면 ax equal 0 되는, 자, tx equal 0 되는 이거의 해가 뭐가 돼요? 자유변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트리비얼 솔루션 x equal 0만 만족하죠. 그래서 요거는 트리비얼 해만 갖는 것이다. 요게 바로 이 변환 t가 1대1 대응될 수 있는, 즉 ax equal b의 해의 유일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정리 12번은요 마찬가지로 t가 선형 변환이고요, 그리고 a가 t에 대한 표준 행렬일 때, 자 이번에는 전사 변환과 그리고 1대1 다 이야기하는데요. 전사 변환이 될 조건, 요거는 해의 존재성에 대한 거죠. ax equal b에서 해의 존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A 매트릭스가요. A 매트릭스가 여기 나오는 B가 속해 있는, 즉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A의 열들이 그죠? 여기 공역을 스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A의 열들이 여기 RM이 밑에 오면 안 되고요. RM, 즉 이거는 공역이죠. 공역을 생성해야 된다. 즉 ax equal b에서 b가 여기 rm에 속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 된다. 즉 b가 rm에 속해야 되고, 즉 a의 열들이 어떻게 돼요? rm을 생성해야 된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될 때 t는 전사 변환이 되는 거고요. 1대1, 자 1대1 될 조건, t가 1대1 되어야 된다. t가 1대1 되어야 될 조건은 뭐냐면, 자, ax equal b에서, 자, 여기서 유일한 해만 존재할 방법은 뭐냐면, 일단 여기에 자유변수가 없어야 되죠. 자유변수가 없어야 됩니다. a에 자유변수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자유변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열들이 1차 독립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유변수가 있다는 것은 열들이 1차 종속이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자 여기 1대1 될 충분 조건은 A의 열들이 1차 독립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명한 해만 존재해야 된다. 트리비얼, 자명하지 않은 해, 즉 자유변수 때문에 생기는 그런 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죠. 주어진 그 변환이 있습니다. 주어진 변환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어요. t의 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t가 지금 x 성분 두 개 있죠. 그러니까 t는 어떻게 돼요? t는 이게 R2에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들어오는 인풋은 성분이 두 개 있는데 나오는 아웃풋은 성분이 세 개죠. 그래서 t는 R2에서 R3로 갑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x는 그러면 요거는 x1, x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1대1 선형 변환인지 그리고 이게 전사 변환인지 이걸 알려고 하면 결국 t만 알아서는 안 되고 여기서 tx가 되는 게 ax이기 때문에 여기서 a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a를 구해 봅시다. 자, t에 x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자, 3x1 플러스 x2 5x1 플러스 7x2 x1 더하기 3x2가 나오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적어보면 요거는 x1에 3, 5,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2에 어떻게 됩니까? 1, 7, 3이 되죠. 따라서 요거는 정리해보면 3, 5, 1, 1, 7, 3과 같은, 그리고 여기는 x1, x2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x는 요게 ax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a는 뭐가 돼요? a는 3, 1, 3, 5, 1, 1, 7,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a가 주어져 있어요. 이때 이것이 1대1 선형 변환임을 증명하라. 전사 변환인가를 또 나타내라요. 자, 1대1 선형 변환임을 나타내려면 1대1은 뭐예요? 이거는 1대1은 이거는 해가 하나만 존재한다는 뜻이죠. 해가 하나만 존재하는 유일성에 대한 거죠. 유일성. 유일성이 존재하려고 하면은 자유변수가 없으면 돼요. 그죠? 이 열 벡터들이 1차 독립이면 됩니다. 지금 보면 3차원 공간에서 3, 5, 1, 1, 7, 3 이거 우리가 핵 연산해보면 여기서 해보면 뭐 굳이 해보지 않더라도 그죠? 이게 서로 여기서 피봇이 이게 피봇이 될 것이고 그죠? 이거 두 개 제로 만들다 보면 이것도 피봇이 될 거예요. 피봇 두 개요. 자, 열 벡터가 두 개 있고 피봇이 두 개 있어요. 자, 이러면 자유변수는 없죠. 자유변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자명한 해만 있게 되고요. 자명한 해만 있으면 요거는 해가 어떻게 됩니까? 요걸 우리가 아까 유일한 해만 가진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아까 앞에서 자, 자명한 해만 가질 때 요게 1대1 원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형 변환인 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전사 변환인가? 전사 변환이라고 물어보는 건 뭡니까? 전사 변환은 여기 나오는 A의 이 열 벡터들이 1차 결합을 해서 A의 그 열 벡터들의 모든 1차 결합이 지금 그 여기서 쓰고 있는 공력 R3를 생성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나오는 3, 5, 1이라는 벡터하고요. 벡터하고 자, 그 다음에 1, 7, 3이라는 벡터하고 자, 이거를 모든 것들을 다 1차 결합을 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공간상에서 3, 5, 1과 1, 7, 3을 향하고 있는 뭡니까? 요거는 스팬 여기 요거를 우리가 A1이라고 하고 요걸 A2라고 하면 스팬 A1하고 A2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공간상에서 3차원 공간상에서 하나의 351과 173을 향하는 벡터들로 구성되는 평면이에요. 평면, 플레인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R3에 완전히 속하지만 R3을 스팬하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면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 R3을 스팬, 생성하지는 못한다. 생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AX 이퀄 B에 해당되는 그 임의의 B, R3에 있는 임의의 B를 A의 열 벡터들로 나타낼 수가 없다. 즉, 해가 존재하지 않은 B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요거는 전사 변환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전사 변환은 아니다. 자, 앞에서 봤을 때 전사 변환 어떻게 있어요? 전사 변환들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A의 열들이 공력을 스팬하는 건데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공간을 스팬하기 위해서는 성분이 3개인 독립적인 벡터 3개가 필요한데 우리는 독립적인 벡터 2개밖에 없어요. 그죠? 따라서 요거는 스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전사 변환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정의역에 있는 R2에 속하는 자, E1과 E2가 있는데 요 지금 A 표준 행렬을 보면 요 E1이 어디로 갔어요? 351 A1이라는 351로 갔고 E2는 173으로 갔어요. 근데 이 정의역 평면에 있는 X1, X2 평면에 있던 게 공간상에 있는 임의의 한 평면으로만 그죠? 변환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요거는 1대1 변환은 맞고 대신 전사 변환은 아닌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계산들은 곱하는 거하고 더하는 것밖에 없죠. 대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일한 해가 존재해야 되고, 자, 유일한 해가 존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AX 꼴 B에서 자유변수가 있으면 해가 무수히 많아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변수가 없어야 된다. 자, 그런 거. 자유변수가 없어야 되려면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열들, A 행렬의 열들이 서로 1차 독립이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학책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책을 여러 번 읽어서 그 개념들이 머리에 쌓여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계산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분, 적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선형대수학이 잘 생각만 하면 훨씬 더 쉬운 그러한 분야가 되고 더 유용한 분야입니다. 자,